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참 많은 집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광화문에서 50만 인파가 운집한 자유우파의 광화문 집회, 문재인 대통령을 하야시키겠다는 정광훈 목사, 이재호 전 장관 등이 주최하는 범국민대회는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한국과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의 연장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국이 날씨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지소미아 연장 때문에 어제 집회 연장은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반면에 이것 말고도 상당히 많은 시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국회 앞에서 열린 선거법 개정 집회였습니다. 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3개 야당 대표가 어제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그렇지만 뉴스에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본 기억이 별로 없을 겁니다. 지금 주제는 지소미아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지소미아가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베 총리, 그리고 그간의 한일 정부 간의 협상 과정 등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이제 국민들의 시야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3당, 작은 정당 3당 대표가 추운 날씨에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이 안쓰러워 보이는 것은 표정이나 이런 사진을 봐도 사색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선거법 개정은 이제 물 건너갔다는 말도 나옵니다. 황교안 대표가 단식 농성 중입니다. 이제 5일째입니다. 청와대 앞에서 3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지소미아 연장은 관철되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반대, 그리고 공수처법안 반대입니다. 2개가 남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3당 대표 손학규, 심상정, 정동영 이 3사람의 얼굴 표정이 안쓰러워 보이는 것은 이제 점점 더 선거법 개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국회 앞에서 전국 570여 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2019 선거제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기는 그렇게 뜨겁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야3당 대표들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면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왜 그런데 이 작은 정당 대표들이 민주당까지 비판했을까요?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속에서도 지금 선거법 개정 문제는 점점 더 논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 중 일부는 선거법 개정을 반대할지도 모릅니다. 내 배지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이 선거법 개정안, 여기에는 비례대표를 75석으로 크게 늘리는 반면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입니다. 무려 28개의 지역선거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지역구는 60개 내지 90개가 된다고 합니다. 60명 내지 90명의 지역구 의원들의 생명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 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한국당은 당연히 반대합니다. 한국당은 오히려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고 주장합니다. 300석에서 270석으로 10% 감축입니다. 비례대표 아예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자 속이 탄 이 3당 대표가 국회 앞에 앉았는데 그 표정은 조금 안쓰러워 보입니다. 자, 사당 공조로 패스트트랙을 탄 선거법 개정안이지만 이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지역구 획정까지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불가능해 보입니다. 자, 이들이 했던 연설을 들어보면 그 속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말합니다. 전문가와 학자들이 제시한 것으로 360석이었다 처음에는. 그런데
지난해 30석 정도만 늘려서 330석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하겠다고 해서 300석으로 됐다는 겁니다. 1당과 2당이 갈라먹으려 정치를 망치는 것은 그만해야 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손학규 대표는 또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언급하면서 왜 단식을 하고 있나? 3당과 4당이 나타나는 게 싫은 거다. 1당과 2당이 정치를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민주당도 지금 선거구제가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심상정 대표는 말합니다. 수많은 우여곡절과 난관이 있었지만 우리의 튼튼한 단결과 실천으로 만든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선거제도 개혁의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지막 장벽이 힘들다는 겁니다. 자, 심상정은 말합니다. 좌고우면의 정치를 똑바로 바로잡아야 한다. 어렵게 합의한 원칙이 있지만 최근 250대 50, 240대 60 또는 공수처법 분리 처리 등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가 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한신당이나 민주당 등등의 호남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225대 75는 너무 심하다. 지역구가 최소한 250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지 호남지역에서 의석수가 줄지 않는다. 이런 주장들이 공개적으로 나옵니다. 특히 대한신당, 박지원, 유성엽 의원 등이 속한 이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한 대한신당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53석에서 250석으로 지역구를 바꾸는 게 무슨 선거법 혁명입니까? 3석 더 줍니다. 그러니 심상정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만도 합니다. 그러나 점점 더 이들의 목소리는 죽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분명히 해야 한다고 심상정은 말합니다.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보름 정도 남았다. 지금 좌고우면하고 흔들리면 하겠다는 건가 말겠다는 건가 이렇게 외칩니다. 말겠다는 거죠 뭐. 그러니까 심상정의 말처럼 지금 공수처법 분리 처리 등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돌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공수처법은 통과시키고 싶지만 선거법 개정안은 별로 통과시키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정이 이쯤 되니 이제 다시 3명을 주목하게 됩니다. 손학규, 심상정, 정동영 이 작은 정당의 대표들입니다. 그런데 이 3명 모두 입지가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손학규 이미 바른미래당 대표로 되어 있지만 지금 안철수계, 유승민계 전부 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출직 최고위원은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쳐내버렸습니다. 손학규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 사정이 영 말이 아닙니다. 아니 장이 있는데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신당을 새로 창당하겠다는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손학규 대표는 이들을 징계하지 않습니까? 쳐내야죠. 아니 바른미래당이라는 정당이 있고 대표가 있는데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안에서 국회의원들이 따로 모여서 신당을 만들겠다고 지금 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도 하고 발표도 합니다. 이러면 이들 전부 다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못합니까? 머리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른미래당은 이렇게 당대표의 위상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손학규계라고 할 수 있는 손학규 대표의 영향력이 미치는 바른미래당 의원수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다음 정동영 지금 14명쯤 있었다가 지금 한 10명이 나와버렸습니다. 대한신당이라고 더 큰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박지원, 천정배, 뭐 유승엽 어쨌든 머리 큰 사람들이 다 그리 가버렸습니다. 4명인가 남았다죠 아마 정동영 대표 밑에는. 그러니 뭐 과거의 민주평화당 이름 생각하지 마십시오. 쪼그라든 아주 작은 4명의 초미니 정당이 됐습니다. 심상정 대표, 정의당의 위상이 지금 축소했습니다. 조국 사태 때문입니다. 정의당의 정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안팎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니 위기를 느낀 이 3명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추운 날 국회 앞에서 지표를 갖고 외치지만 그 메아리는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애처롭게까지 합니다. 자, 이제 이들은 점점 더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3당 대표가 모여서 이런 집회를 했는데도 메인 뉴스에서 많이 본 기사 안 올라옵니다. 별로 사람들이 관심도 없는가 봅니다. 방송 뉴스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역사 속에서 묻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